안녕하세요. 양품생활의 준앱입니다. 오늘 얘기할 주제는 제가 오랫동안 사용하던 구두 두 켤레가 한 달간의 수선을 마치고 저한테 도착을 했어요. 그 구두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요 신발 두 켤레고요. 요 신발은 각각 2015년 그리고 16년에 제가 구입을 해서 처음에는 요 아웃솔이 가죽이었는데 그게 오래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모도 되고 전체적으로 좀 수선이 필요한 상태가 되어가지고 이번에 수선을 맡겨서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먼저 요게 어떤 신발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요 두 제품 모두 미국의 올든이라는 회사의 제품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알든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리고 있어요. 철자가 ALDEN인데 현지 사람들은 알든이 아니라 올든에 가깝게 발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를 할 때 올든이라고 통칭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ALLO를 O이라고 읽지 R이라고 읽진 않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신발은 재질이 소가죽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송아지 가죽, 카프라고 하는 송아지 가죽이고요. 이 신발은 말가죽입니다. 그 중에서도 말의 엉덩이 부위의 가죽을 우리가 코도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엉덩이 부위의 코도반 가죽으로 된 구두예요. 요 구두를 수선하게 된 거는 뭐 오래 써서 낡아서인데 처음에는 요 바닥이 레더솔 즉 가죽창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거의 지금 9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요 정말 열심히 신었거든요. 신다 보니까 요 창에 마모도 생길 뿐더러 가죽창이랑 미드솔과 요 어퍼 부분이 약간씩 분리가 되는 증상을 느껴가지고 이제는 수선할 때가 됐다. 창갈이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이 두 신발을 같이 수선 작업을 맡겼습니다.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됐고요. 저한테 도착을 했는데 거의 새 것 같아요. 창갈이가 완벽하게 진행이 돼서 완전히 새 거고요. 요 어퍼 부분도 그동안에 정말 열심히 신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고 아주 양호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가죽창이었던 거를 이번에는 의도적으로 요 고무창으로 바꿨어요. 올든사의 가죽창 되게 좋습니다. 되게 편하고 내구성도 좋고 좋은데 제가 이번에는 고무창으로 교체를 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죽창이 좋기는 한데 분명히 단점도 있거든요. 가죽이다 보니까 물에 약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무라는 소재보다는 내구성은 약하겠죠. 그리고 어떤 매끈한 바닥에 가면은 이제 미끄러운 그런 것도 단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가죽창의 그런 부드러움과 가죽창의 또 특유의 착용감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좋지만 제가 원하는 바는 그거예요. 조금 더 나은 내구성을 원했어요. 그리고 이 구두를 이것저것 신다 보니까 저는 이제 쿠션의 필요성을 좀 느껴가지고 사실 가죽창이 나름의 쿠션이 있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쿠션보다는 사실 좀 부족하거든요. 샵에 가서 고무창을 한 4가지 종류를 구경을 했는데 고무라는 게 그런 밀도와 경도에 따라서 쿠션에 더 신경을 쓴 그런 고무창 제품이 나오고 비교적 단단해서 그런 내구성에 더 신경을 쓴 제품도 있는데 저는 그 약간 중간에 있다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경도가 보장되면서도 약간의 그런 말랑함으로 인해서 쿠션성도 보장이 되는 그런 제품을 골랐습니다. 요 고무창은 이탈리아의 비브람사 제품이고 너무 단단하지도 않고 또 너무 물러서 내구성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는 그런 제품입니다. 요 신발 똑같은 창으로 바꿨어요. 그러면은 전보다 아마 신다 보면은 가죽창과 비교를 했을 때 보다 더 나은 내구성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그보다 나은 쿠션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수선은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다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거를 왜 샀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되게 많은 물건을 필요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물건들 중에서도 종류에 따라서 물건이 자주 교체를 해야 되는 품목이 있는 반면에 어떤 물건은 좀 오래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 그런 물건들이 있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이 구두, 즉 신사와는 좀 길게 오랫동안 가져가야 될 물건으로 판단을 했어요. 제가 사회에
초년생이었던 2015년, 2016년 무렵에 당시로서도 다소 고가의 가격을 지불을 하고 요 신발들을 장만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요 신사와는 운동화랑 사실 달라요. 운동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고 갈 수가 없거든요. 운동화를 수집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많은 운동화를 이렇게 보유하고 신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운동화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운동화 쿠션, 스폰지, 폼이 삭고 바닥창의 그런 본드도 세월이 지나면서 서서히 삭으면서 접착 부분이 분리되거나 폼이 삭아버려서 더 이상 신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화는 사실상 오랜 기간을 신기가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영구적으로 가기는 아예 불가능해요.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전통적인 구디어 벨트 방식으로 만든 구두라는 것은 적절한 관리와 수선이 진행이 된다면은 운동화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영속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물건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이러한 신발들을 지금으로부터 8년 내지 9년 전에 장만을 해서 지금까지 신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 좋은 물건은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자, 이 신발을 2015년에 제가 구입을 했고 지금 횟수로는 거의 9년차를 신은 셈인데, 정말 열심히 신은 신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월 먹은 흔적이 없어요. 정말 깨끗하고 오히려 그동안에 제가 신으면서 남겼던 그런 에이징된 흔적들이 오히려 새 것보다 더 좋은 컨디션으로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확실히 좋은 물건은 오래 쓸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좋은 물건은 대부분 비쌉니다. 제 기억으로 대강 미루어 봤을 때 카프 재질의 이 부츠가 2015년 당시에 정가가 거의 80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2016년에 구입한 요 신발은 당시에 정가가 110만 원이었습니다. 요 가죽이 말엉덩이 가죽이 그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런 카프 재질보다 가죽값이 많이 비싸요. 그래서 발생된 가격 차이고요. 지금 생각해도 고가의 신발을 구입을 했었죠. 당시에 저는 그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소비가 단순한 일회성 지출이 아닌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 신사화라는 것은 영속성이 있는, 오래 쓸 수 있는 물건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다소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오래 쓸 수 있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싸지 않은 게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그런 가설을 세우고 투자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러한 신사화들을 당시에 구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 바닥 창 아웃솔의 수명이 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창가리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신발의 수명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우리가 운동화 같은 걸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운동화가 바닥 창이 다 떨어졌어요. 다 마모가 돼서 못 쓸 정도로 돼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이 신발이라는 전체의 수명이 끝난 거죠. 운동화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운동화는 창가리가 되게 힘들잖아요. 요 두 구두는 구디어 웰트라는 제법으로 만들어진 구두고요. 구디어 웰트로 만들어진 구두는 구조적으로 수차례 이 창가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이 바닥창이 다 마모가 되었다고 한들 적절한 비용을 지불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창가리가 가능해요. 그러면 일반적인 신발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았을 때 요 두 신발은 한번 수명이 끝났다가 부활을 한 거죠. 이게 몇 년 지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2015년에 구입을 한 요 신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대략 100만 원에 가까운 100만 원이라고 할게요. 100만 원의 가격을 지불하고 이 신발을 2015년에 샀어요. 그러면은 2015, 16, 17, 18, 19, 20, 21, 22, 23 지금 23년도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니까 거의 9년의 세월을 꽉 채워서 이 신발의 첫 번째 수명이 끝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창가리 비용을 지불하고 창가리 작업이 끝나고 저에게로 돌아왔어요. 근데 신발이 그냥 새 거예요. 너무 멀쩡하고 어디 흠잡을 구석이 하나도 없고 너무 깨끗하고 지금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전에 처음 새 것이었을 때 상태, 이 바닥이 가죽창이었을 때 제가 이 신발을 9년을 꽉 채워서 신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 가죽창보다 내구성이 좋은 이 고무창으로 수선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단순 계산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이 신발을 신더라도 적어도 10년 이상을 신을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서는 거죠. 그러면은 이 신발이 처음 가죽창일 때 상태에서 10년에 가까운 9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워서 잘 신었어요. 그럼 이번에 창가리 작업이 이렇게 끝났고, 그러면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10년 이상은 신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신발은 거의 20년의 세월을 신는 거죠. 그런데 지금 1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어퍼 가죽을 비롯한 모든 이 신발의 구성 요소가 너무도 깨끗하고 너무 상태가 좋기 때문에 저는 이 신발을 도대체 얼마나 오래 신을 수 있을까 지금 기대를 되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과연 이 신발이 뭐 대략 90만원, 이 신발이 당시에 110만원, 이 고가의 신발을 구입을 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런 비싼 신발을 왜 그리고 어떻게 지불해서 신을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년의 세월이 지나보니까 어떤가요? 저는 그동안 아주 만족스럽게 열심히 잘 신어왔고, 그런 모든 장점을 저 스스로 잘 누리면서 10년을 신었고,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창을 갈아보니 너무나 상태가 새 것 같고, 못해도 10년 이상은 이 창으로 그대로 버틸 것 같고, 이후에 또 창을 한 번 더 갈게 되면은 단순 계산으로 30년 이상을 신는 건데, 90만원 준, 그리고 이 110만원을 준 신발을 30년을 넘게 신는다고 생각하면 그동안에 들인 뭐 수선비를 제외를 하더라도 단순 계산으로 1년에 얼마예요? 요 좋은 신발을 유지를 하는데 1년에 얼마가 드는 거죠? 1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만 원을 30년에 나눠서 페잉을 한다고 하면 1년에 한 3만 원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신발이 당장은 비싸 보일지언정 그 세월을 지나서 고려를 했을 때 과연 이게 비싼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싸지 않은 것 같거든요. 모든 비싼 물건이 좋지는 않습니다. 비싸고 좋지 않은 물건들도 세상에는 되게 많이 있는데 좋은 물건은 다 비싸요. 좋은 물건이 싼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대부분의 좋은 물건은 비쌉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좋은 가죽을 쓰고 좋은 부자재를 써서 좋은 메이킹으로 물건을 생산했다면 그게 쌀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런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좋은 물건을 마련을 해놓으면은 오래 신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우리도 좋은 물건을 다소 비싸더라도 구입을 해서 오래 쓰는 방법도 참 좋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발을 창가리를 해서 받아보고 제 감회가 되게 새로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좋은 물건들을 좋아했고 언젠가부터 제가 얘기하는 소비의 방식으로 좋은 물건을 다소 비싸더라도 기꺼이 지불을 해서 오래 쓰자는 얘기를 주위에 많이 해왔어요. 그리고 이 신발을 거의 10년 된 이 신발 두 켤레를 창가리를 맡겨서 이번에 받아보고 나니 10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소비의 전략이랄까요? 9년 전에 요 신발들을 구입할 때 생각했던 것들, 좋은 물건 사서 오래 쓰자. 그것이 좋은 소비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전혀 틀리지 않았던 생각임을 이번에 제 스스로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결과물들을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뭐 이왕이면은 그렇잖아요. 뭐 싸더라도 그런 좋지 않은 물건들을 우리가 운용을 하는 것보다는 늘 가격이 문제가 돼서 그렇지 보다 좋은 물건을 사용해서 우리의 생활에 효용을 얻을 수 있으면 그게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라는 게 문제인데 이처럼 장시간 이런 물건을 활용한 거를 제가 이렇게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물건이 좋기도 하면서 실제로는 비싸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요 신발들을 도대체 내가 몇 년을 더 신을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30년은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뭐 모르죠. 관리가 잘 되고 이 신발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서 40년, 50년도 버틸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즐거운 상상을 이 신발을 보면서 하게 되네요. 요즘 모두 물건이 되게 풍부해지고 값싸면서 회전 주기가 되게 빠른 그런 브랜드들이 시장을 잠식한 이런 세상이지만은 뭐 저처럼 이렇게 한 물건을 정을 들이고 오래 쓰는 사람도 실제로 소수 존재를 하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싼 값에 그저 그런 물건을 사서 이렇게 빨리 소비를 하고 빨리 교환을 하는 뭐 그런 패턴도
뭐 때때로 필요는 하겠지만은 이렇게 오래 갖고 갈 물건에 같은 경우에는 다소 비용을 처음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좋은 물건을 사는 게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큰 효용을 가져다 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양쪽의 장점을 다 누릴 수 있는 소비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